자, 그럼 스도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도 솔직히 이 퍼즐을 풀기만 했지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처음 듣는 단어도 많았고요. 새로운 사람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부분 선생님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선생님이 인터넷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와중에도 박부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선생님이 읽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아무래도 퍼즐 쪽에 좀 많은 거를 남기셨더라고요. 책도 많이 쓰셨고 질문 답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분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선생님도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는데요. 처음에는 18세기에 오일러라는 학자, 수학자 이름이거든요. 오일러라는 학자가 라틴 방진이라는 이름으로 스도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규칙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가로, 세로에다가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그때 당시는 요 뒤에 있는 그림처럼 9칸이 아니고요. 칸수가 좀 컸나봐요. 그래서 n차까지 만들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n차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하다 보니까 숫자가 커지죠. 그 숫자를 n으로 표현해요. 자, 그럼 n자리에 100을 넣으면 몇 차가 되는 거예요? 100차가 되겠죠. 100차면 칸이 100칸이 되겠죠. 자, 이렇게 n차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숫자는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오일러라는 학자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오일러라는 학자는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퍼즐로 개발하려고 하거나 이거를 조금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못했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시키는 용어로 한번 썼나봐요. 그래서 수학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프랑스에서 비슷한 퍼즐이 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스도쿠 규칙 중에서 세 번째 규칙 3 곱하기 3 이렇게 한 칸에도 요 3 곱하기 3 요 작은 사각형 안에도 1부터 9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규칙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가로나 세로에만 숫자가 겹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퍼즐이 가끔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퍼즐이 없어졌다가 1979년 당시 74세인 미국 건축가, 수학자가 아니고 건축가네요. 건축가인 하워드 간지라는 사람이 퍼즐 잡지인 델지라고도 하고요. 델 매거진즈라고도 한답니다. 이 잡지에다가 넘버 플레이스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종이로 나온 스도쿠의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국 학자가 아니죠. 건축자죠. 건축가가 만든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름이 좀 길었네요. 이제 숫자는 문자로 제한된다. 일본이기 때문에 이게 한글이 아니고 일본말로 되어 있었겠죠. 자, 요런 뜻을 가진 일본말로 소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면서 풀어보다가 1984년 4월이 되어서야 일본 잡지 퍼즐 통신 니코리에서 카지마키라는 회장이 단 2글자로 줄였다고 합니다. 너무 길었죠. 일본말로 하면 더 길거든요. 그걸 줄여가지고 수독으로 줄여가지고 대중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한자로 읽으면 수독이거든요. 숫자가 샘숫자에다가 독이 홀로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홀로 쓴다. 하나만 쓴다라는 뜻이겠죠. 이거를 일본 발음으로 하면 스도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보급이 되었고 2005년이 될 무렵부터 이제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이때가 퍼즐이 조금 많이 퍼져나간 것도 있었고 이때 아마 IQ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풀어봤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소개가 좀 많이 되었어요. 왜냐면 IQ나 EQ에 좀 도움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스도쿠입니다. 근데 2005년에 만들어졌으면 여러분이 몇 년생이죠? 2006년생인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그 스도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스도쿠 풀다 보면 우리 죽기 전에 다 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가져온 그 교수님의 자료에 보았더니 수학자 펠겐하우어와 자비스라는 사람이 스도쿠 방진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했더니 9차 라틴 방진, 아까 오일러라는 학자가 라틴 방진이라는 걸로 시작했다고 했죠? 그걸 9차로 줄였다고 합니다. n차까지 있는 중에서 9차로 줄였더니 방진의 개수가 대략 54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54억 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따로 계산해봤더니 1년이 365일이니까 365로 나누면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479만 45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개씩 풀면 1400만 년이 걸리는 거죠. 그쵸? 하루에 2개씩 풀어도
1000만, 10만, 100만, 700만 년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풀어도 다 못 풀겠네요. 와, 이렇게나 많아. 근데 숫자가 얼마나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아마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스도쿠는 우리가 푸는 거의 목적이지만 누군가 만들어야겠죠. 그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쉽게 만들면 사람들이 안 풀겠죠.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숫자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고민했더니 우선 최소 근데 숫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9칸이니까 총 81개의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도 최소 17개는 들어가야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소값이 17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찾아서 16개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이름이 남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현재는 17개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잘못 만들면 똑같은 수도쿠 문제인데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기가 만들고 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어렵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또 풀이가 없을 수도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나머지가 빈 칸이겠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무궁무진하겠죠? 답이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잘 만들다 보면 숫자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2가지, 3가지 방법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만드는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풀기만 하고 예전에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요. 선생님이 만들고 선생님 풀다 보니까 다 쉽더라고요. 예, 그리고 잘못 만들면 못 풀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고 풀어보면서 힌트를 몇 개씩 더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주다 보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쉽게 풀릴 때도 있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풀 때도 동아리 할 때 풀면 선생님도 가끔씩 애들 보면서 힌트를 줘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처음 하는 애들은 그거를 좀 어렵게 접근하는 애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힌트를 주면 또 애들이 쉽게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수도쿠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하루 걸린 것도 있거든요. 선생님도 수도쿠 좋아해서 책을 이제 사서 풀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래 걸리면 좀 짜증도 나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쉬었다 한다. 왜?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쉬다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은 좀 독특하게 하다가 안 풀리면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도 해봐요. 왜냐면 보다가 거꾸로 하면 이상하게 머리가 새로운 문제라는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도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스도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스도쿠가 숫자는 몇 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이 교수님의 말 중에서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선생님이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인상 깊었냐면요. 이분도 수도쿠 푸는 기본 요령에 따라 열심히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마무리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수학적 방법이 있다면, 기대한 분이 있다면 실망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제일 마지막 문장,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쉬운 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풀지 않겠죠. 뭔가 어렵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즐겁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규칙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가 무엇이냐? 자, 1번 가로줄 있죠. 요 가로줄에는 1부터 9까지의 수가 겹치면 안 된다. 그러면 요 안에는 1부터 9까지가 한 번씩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로줄도 똑같아요. 이 세로줄에도 1부터 9까지가 겹치지 않고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추가. 아까 오일러가 만든 거에서는 추가가 이게 없었대요. 자, 뭐냐면 여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한 칸 한 칸 크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요거. 자,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3 곱하기 3이라고 하거든요. 이 3 곱하기 3 정사각형 안에도 1부터 9까지가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요 3가지 규칙만 알면 되고요. 인터넷을 솔직히 찾아보면 풀이 방법이 무슨 법칙 해서 20 몇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면 그걸 찾아서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줄 풀이 방법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고, 선생님이 처음 수도쿠를 발견했을 때 그냥 푸는 방법으로, 그래서 너무 급초보일 때 푼 방법,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많이 풀다 보니까 선생님만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물론 그게 법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풀다 보니까 찾은 방법으로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2교시에 뵙겠습니다.